(2024년 12월 30일) 밤 11시 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공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망국의 원흉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상 전시에 가깝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인민군이 북한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인민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예비역들, 그리고 일부 카톨릭 사제들, 일부 대학 교수들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세칭 종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산 세력이라 그러면 또 날뛰는 세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는 공산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런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상당히 대통령도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맞겠다 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는 요란을 떨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전문을 보게 되면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유례가 없죠. 유례 없습니다. 이렇게 인민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당이 많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 관료들을 이렇게 줄줄이 탄핵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다수당이라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장관 등 여러 사람 탄핵했죠. 또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을 인상하자는 것도 싹 깎아버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군대를 싸우지 못하고 사기 죽이는 짓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이거는 유영원 의원이 굉장히 화를 내고 질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하는 비용도 싹 깎아버렸어요. 뭐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인기나 끌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느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민생을 살리기 참 어렵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이게 만들어져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입법 독재죠.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로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 내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이런 미친 짓을 국회에서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오로지 탄핵, 오로지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 민주당만 거기에 법률 전문가가 있어? 하도 저러니까 오늘 점심때도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김건희 문제 있어. 문제 있겠죠. 근데 너무 지금 과장되게 알려져. 진짜 거리를 점령해서 떠들면은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맞아 그런 것 같아 하고 믿는 이 괴벨스의 이론이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어렵습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참 어려워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전에 갔던 동네 병원을 갔더니 멀쩡한 병원이 있던 자리에 임대하고 썩 비어 있더라고요. 어이구, 동네 의원도 망하는구나.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자꾸 경제를 어렵게 해서 거꾸로 지금 윤석열 탄핵 비밀을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공산주의적 좌파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죠. 뒤에는 분명히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도 국민 주권자만 믿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양반이 사실 제대로 했으면은요 문재인은 잡아 넣었어야죠. 근데 쭉 지금까지 정치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게 탁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쭉 터뜨려서 가다가 어느 문재인 선에서 딱 접어버려요. 뭔가 이렇게 문재인 쪽으로 가다가 탁 접었어. 항상 문재인은 봐줬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날뛸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뱀은 뱀대가리부터 잡아야 되거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했던 것처럼 문재인부터 자꾸 들어갔으면 이렇게 좌파들이 이재명이 준동을 안 합니다. 지금 송영길 씨가 개항을 내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주는 바람에 그게 공석이 됐고 그 빈자리를 대선에서 떨어진 이재명이 들어가서 당선이 되고 또 개항에서 또 당선되면서 좌파들과 같이 준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대신에 지금 송영길 씨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죠. 자기도 걸릴 게 문제가 되니까 튄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재명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 애초부터 문재인을 안 잡아놓고 정치를 하니까 좌파들이 자꾸 준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수단을 썼습니다. 이거를 해서 그가 계엄법에 따라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을 막 체포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뭐가 보이겠지만 거꾸로 지금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국회에서 결의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그러면 그는 이걸로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한 걸로 아마 사형이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또한 김경률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 때에 비교했는데 뭐 단두대에 올라가는 신세, 단두대는 지금 없지만 뭐 그런 처지가 될 거죠. 내환죄에 걸릴 겁니다. 이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산 세력, 종북 세력, 민주당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봐주고 뭐 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그걸 알고 했겠죠. 적어도 사법시험을 붙고 검찰로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개헌법하고 헌법은 보고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경찰도 안 움직여. 국정원도 지금 국내에 활동 못해. 행정부처도 안 움직여.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북한은 저렇게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면서 석유 공급받아서 잘 나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하는데 군부는 꼼짝도 못하고 있고 군부 사기 키워주는 거 다 막고 있고 또 김병주 국회의원은 군인들을 선동해서 반대로 나가고 있고 치국선언을 하고 있고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란 카드를 꺼냈어요. 제가 앞서 그 주역 보는 사람 최원건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사주는 풀면은 나용 대검, 게으른 용이 칼 차고 있는 형국이다. 이건 대통령 선거 되기 전까지 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느리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는 뭐냐? 화단견금이다. 이 굉장히 방황한 불기운이 들어오니까 나무 같은 목기운들은 타버리죠. 수기운들은 증발해버리죠. 확 변하는데 쇠는 잘 안 변하지만 워낙 불이 많이 들어오면 쇠도 녹죠. 녹는 상태에서 단금질이 들어가면은 이 불이 좀 꺼지고 나면 더 단단한 쇠가 된다. 물이나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형체가 바뀌지만 쇠는 오히려 단단해진다. 화단견금의 기운이란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과연 견금이 될지 아니면은 불에 녹아버릴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것도 뭐 그 사람의 팔자니까 한번 지켜보자. 사실은 북한이 파병하면서부터 우리는 전시로 들어간 거예요. 누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월남에 파병했을 때 북한은 계속 임진강 일대에서 전투를 벌여서 일주일에 한 명꼴로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12 사태 일으켜서 대통령 죽이려고 했고 울진산 쪽으로 특공대를 보내서 해방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북한이 지금 파병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로 똥풍선을 띄워갖고 용산을 맞추는 수없이 띄웠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거기다가 이제 폭포물 넣어서 떨어뜨리면 꽈장창이지. 거기만 노리나?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쇼하는 데라든지 그런데 축구장 하는데 뻥 터뜨릴 수도 있죠. 지금 북한은 뭐 지금 전 포병 전방 지역에 있는 포병 사격 대기 명령 내렸으니까 언제라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부 예비역 중에 일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북한이 개입한 거는 얘기 안 하면서 우리는 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는데 이미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위험한 데로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봐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야 유사시 미국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지금 전부 다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름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독일은 패트리어트 팩2를 제공했고 레오파드 전차였고 영국은 걔네 전차 뭐야? 챌린저인가? 네, 스톰 섀도우 미술도 제공했고 덴마크 이런 나라 네덜란드 이런 F-16 제공했고 많이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IP4 나토 플러스 IPP죠. 나토 회원국하고 IP 인도 패시픽에 있는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중에서 한국이 북한이 갔기 때문에 앞장설 것이다 지켜보고 있죠. 일본은 아직은 좀 어렵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하겠죠. 근데 한국이 앞장설 수 있느냐 문제인데, 앞장서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는지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지원하면 그 돈 갖고 이들이 우리 무기를 가져가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옛날 걸 주자고, 그리고 우리 새 무기를 교체하면서 북한하고 응전에 대결에 대비해야지. 지금 북한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비실비실 도망가라고 하는 건 정말 비겁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면요, 좌파들이 빠락빠락 대들어요. 지금 정신 나간 한국 젊은이들이 주말에 중국에 노비자라니까 여행 신나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좌파 언론들은 중국 여행 폭증식으로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좌파들의 준동이 없겠습니까? 북한이 그냥 죽겠습니까? 준동이 옵니다. 그 준동을 그 국민의 욕을 하고 밀려버리는 정권이 우스운 거지. 저도 미래가 잘 예측이 안 되면 주역으로도 풀어보고, 저도 잘한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풀어도 보고 들어도 보는데, 저는 지금 한반도가 통일 과정으로 간다고 봐요. 김정은도 하다 안 되니까 파병이라는 초강력한 수를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웃었겠지. 거기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희희낙낙하면서 우리를 쪼다로 만들겠지. 근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엄법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는데, 합참 관련법이라든지 계엄법을 보게 되면 합참 의장을 임명하는 게 맞아요. 육군본부에는 계엄을 다루는 과가 없고, 합참에는 계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전방에서는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쪽부터 수도군단, 1군단, 5군단인가? 3군단, 7군단, 8군단, 이렇게 군단들이 전방 지역에서는 군단장이 계엄사령관을 하고, 후방에서는 도마다 향토사단이 있어요. 향토사단이 지역 계엄사령관을 합니다. 계엄사령관을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대통령 권한은, 그러면서 이제 계엄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체포를 할 수 있죠. 좌파 정치인들, 국민 선동하고 망국에 폐악질하는 국회의원들 잡아놓으면 되죠. 물론 그 전에 민주당이 지금 밤중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지금 비상계엄 대책 논의한다는데, 바로 이들은 국회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 전에 계엄군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면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이 더 많았어요. 그건 누가 주장했는가 하면 인천 김성수가 주장했고, 아니다, 대통령제로 가자는 주장은 이승만이 했는데, 어쨌든 헌법 자체를 인천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 쪽에서 만들었고, 그 헌법 초안을 고려대학교 총장 하게 되는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헌법을 만드는 쪽으로 갔는데, 이승만이 어떻게든 대통령제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수권만 갖는 그런 대통령제, 부통령제를 집어넣고, 국무총리도 있는 그런 제도로 갔어. 아니, 그때 부통령은 없구나. 국무총리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내각제지만은 껍데기만 대통령제로 갔습니다. 그게 2년제 국회였어요. 그리고 1950년 5.30 선거에 의해서 2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뽑아놓고 한 달이 채 안 된 6월 25일 날 인민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인민군의 생각은, 이 국회가 대체적으로 이승만하고 맞섰으니까 이 2대 국회의원들을 모아갖고 국회 결의로, 국민 대표니까 우린 조선민주주의 인명고 갖고 하나가 되겠다고 결의하려고 그랬는데, 2대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고, 물론 이북이 많이 잡았어요. 서울 잡았는데 국회를 구성할 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잡아가지고 원래 서울만 포기해서 2대 국회의원 모아놓고 북한에 합병하자 이런 결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남쪽으로 갔고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빠져나갈 때는 안 되니까 얘네들이 에이씨 안 되는구나 하고 체포한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이북으로 끌고 가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작전 계획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동강까지 신나게 내려왔다가 거기서 유엔군이 막아서면서 인천 상륙하면서 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전쟁이 되니까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통수권을 비로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일권 육군총장 불러놓고 북진하시오. 지금 우리 작전권 미군에 있습니다. 내가 통수권자로 지시하니 하시오 하면서 10월 1일 날 북진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수권을 장악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국회로는 안 되나 싶어가지고 새칭 부산으로 임시수도가 있던 그때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부산 정치파동을 만듭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막 이제 정전을 하려고 하고 국회에서는 막 지금 젤렌스키가 애먹는 것처럼 나약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제 요소를 더 집어넣는 개헌을 합니다. 근데 워낙 저항이 컸기 때문에 내각제하고 이걸 합쳐서 하는 발췌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더 권력을 짚고 그 다음에는 56년도인가요? 한국 민주주의에서 최대의 나쁘다고 하는 4.4.5.2 개헌을 하죠. 대통령제를 더 강화합니다. 워낙 국회가 엉망이니까.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가 못 돼요. 반올림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상하게 반올림해서 4.4.5.2 반올림이죠. 4.4.5.2 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끌고 나가는. 그게 독재였어요. 독재한 것 때문에 그가 61년도 4.19로 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이 그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전후의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승만 체제도 문제가 있다고 했던 민주당이 집권했다가 좌파들이 들어서니까 바로 60년에 4.19, 61년도에 박정희 장관이 5.16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반공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완전 군사혁명이었죠. 이승만이 그렇게 발췌개헌, 4.4.5.2 개헌 이렇게 해서 지켜왔고 그냥 박정희가 5.16 나중에 삼선 개헌, 유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독재를 하면서 12.6으로 죽죠. 근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 나는 단임제를 하겠지만 공산주의 세력 끝까지 싸웠던 거죠. 그 사이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G10, G5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엄청난 대규모 사업들 인천공항 짓고 KTX 닦고 새만금 하고 초대형 사업하면서 경제가 확 커버렸죠. 박정희 때 중화업공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걸 전두환 대통령이 4대 그룹 구조조정해갖고 딱 제대로 나가게 해서 삼성은 전자, 현대는 자동차,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기업별로 특성화 있게 나가면서 우리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토목 사업을 엄청나게 던져준 게 노태우 정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힘이 딸리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자들이 나와갖고 지들이 막 해도 민간이 있으니까 버텨온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잠깐 나와갖고 이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기업가 마인드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몇 가지 잘못한 거 있지만 대체로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약했죠. 박정희나 전두환, 이승만만큼 힘이 없었지.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박정희의 딸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유경수의 딸이었죠.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탄핵이 됩니다. 탄핵되니까 이제 극도의 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나와서 또 거기에 숨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좌파의 숙주가 되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윤석열을 누가 좋아서 찍었나요? 좌파 좀 적결해달라고 찍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문재인 잡을 것 같으면 돌고 잡을 것 같으면 돌고 김정숙 인도에 타지마을 간 거 막 떠들다가 또 싹 덮어. 늘 보면 안 건드려. 그러니까 좌파들이 맘 놓고 떠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 윤석열한테 실망해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애초부터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것부터 비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윤석열 무너지면 이제 진짜 애국 우파는 대안이 있냐? 한동훈이 되냐?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했네요. 자, 윤석열 힘이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화단 경금이 아니라 맑음, 가루금이 되는 거지. 이건 죽어 잡아서 화단 고철이 되는 거지. 죽으나 사나. 이제는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죽을 각오를 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뒷심이 없어갖고 좌파한테 밀렸거든. 박근혜는 더 약했고. 한번 힘을 좀 내주길 바랍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안 따라올 거예요. 우리 군부들도 합참의장 이하 군인들이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따라줄지
이 군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김병주 의원을 따라서 시국선언하는 예비역 군인들도 있으니까. 또 지역에 따라서 반대로 가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 또 옛날 그 윤석열 이병 사건 때처럼 양심선언하면서 탈영해서 민주당이나 좌파로 투신하는 그런 군인들도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검사를 해봤으니까 이제 수사권을 행사해야죠. 이미 한동훈은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고 나왔고 이재명과 같이 갈 겁니다. 한동훈이 힘이 없다, 잘못 본다는 생각은 늘 해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끝나나 그랬더니 이렇게 끝나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그는 영웅으로 될 거고 이제 윤과 한의 갈등은 극도로 가는, 둘 중 하나는 쓰러져야 됩니다. 이 단계 게이트가 터졌죠.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부인 진 변호사가 이름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이 명태균 게이트하고 단계 게이트, 이거 어떻게, 둘이 딱 되는 건데, 이게 왜 일어났겠어? 이거 어떻게 정리할 때부터, 저는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이거는 둘 어떻게 윤하고 한하고 대화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 쓰러진다. 국제정치가 들어와서 정리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들어와서 정리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그 틀 속에서 바뀔 겁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했다. 야, G10 국가 수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가 있나요? 북한이 파병하니까 한국이 다르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이제 록 프레지던트 윤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하고 이건 심한데 너무 빠른데 뭐 지금도 빠르다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밀리면은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바로 체포해야 돼요. 계엄 수사관들을 통해서. 국회를 허용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은 무너집니다. 잘해도 이 위기를 잘 넘겨도 그는 독재자로 기록이 남을 텐데 이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그럼 윤 대통령 자식도 없잖아요. 붙어보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김정은이 하나는 꼬꾸라트려야지. 꼬꾸라트려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안창호급 잠수함 뭐 이런 거 동원해서 무기 싣고 러시아 항구로 가는 함정들 손을 대야지. 그거 보내주고 있는 북한 장성들 집으로 돌아갈 때 뭐가 하나 터지게 해야지. 김정은 지나가는 길에 뭐가 하나 터져 오르고 북한의 핵과학자가 집에 가다가 무인기관총을 맞아야지. 그렇게 하면 북한 내에서요, 대한민국을 믿고 반 김정은 게릴라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김정은을 직접 싸울 겁니다. 비상계엄. 저는 상당히 주목합니다. 한번 용기 있게, 그리고 여우처럼 현명하게, 그리고 호랑이처럼 단호하게 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이거 뭐라 그러나, 동영상 직접 방송인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